저는 결혼 7년 차 35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IT 팀장이고 저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죠. 30평대 아파트에 새 차 매달 적당히 저축도 하고 친구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남편 괜찮네, 안정적이다 그런 말들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고 결혼 기념일도 까먹더라고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승진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제 남편이 어떤 인터넷 방송인한테 2억 원을 보냈다는 걸요. 2억이요. 우리 집 살 돈이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씀드릴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7시쯤 집에 왔죠. 주말엔 같이 마트 가고 가끔 영화도 봤어요. 별거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라는 대답이 늘어났어요. 뭘 물어봐도 아무거나 알아서 해, 상관없어.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핸드폰만 봤어요. 화면에서 파란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저는 반찬을 놓으며 물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래. 모든 대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이 밤마다 서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일하는 줄 알았죠. 노트북 켜놓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11시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웃음소리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6개월 동안 제대로 웃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남편이 이어폰 끼고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죠. 게임 방송 같았어요. 하하, 별빛님 진짜 웃기시네요. 별빛? 누구죠? 별빛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냥 방송이니까. 뭐 취미겠거니 했어요. 남자들 게임 방송 보는 거 흔한. 그 다음부터 남편은 매일 밤 서재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봤죠. 서재 문틈으로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그 웃음이요. 어느 날은 용기 내서 문을 열었어요. 여보, 차 한 잔 줄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바쁘다고요? 방송 보는 게요? 근데 따지지 못했어요. 괜히 예민한 사람 되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남편은 새벽 2시에나 들어왔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5월 15일. 7주년이었죠.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 좋아하는 스테이크 재료 사고 케이크도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그날 아침 식탁에 꽃병을 놓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넥타이 매면서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화요일,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저녁에 뭐 먹으러 가자. 깜빡했대요. 7주년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집에서 먹자. 내가 해놓을게.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라며 안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스테이크 구워 먹고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뒀죠. 거실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책상 위에 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평소엔 남편이 관리했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더라고요. 무심코 펼쳐봤죠. 그리고 멈췄어요. 결제 내역이 이상했어요. 스타TV 별빛 마이너스 5만원. 스타TV 별빛 마이너스 10만원. 스타TV 별빛 마이너스 30만원. 스타TV 별빛 마이너스 50만원. 매일이었어요. 매일. 손이 떨렸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합산했죠. 한 달에 800만원. 800만원이요. 한 달에 방송 후원금으로. 지난 6개월치 명세서를 전부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놓은 것까지요. 총액은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야?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엔 잠겨 있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더라고요.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켜봤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기념일은 까먹으면서 비밀번호는 그거더라고요.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최근 방문 기록을 봤죠. 스타TV 마이너스 별빛의 방송.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후원 내역도 있었어요. 엑셀 파일로 정리까지 해놨더라고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파일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끝이 안 보였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날은 500만 원씩 보냈더라고요. 마지막 줄까지 내려갔어요. 총합계 1억 9,850만 원. 1억 9,850만 원. 거의 2억이었어요. 우리 집 살 돈이. 우리가 7년 동안 모은 돈이.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건 그 방송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스타TV라는 플랫폼에 접속했죠. 검색창에 별빛을 쳤어요. 썸네일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2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요. 제목은 별빛이와 함께하는 힐링 게임 방송. 클릭했어요. 방송은 오후 11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이어폰 끼고 그 방송을 봤어요. 11시 정각. 화면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별빛이 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상냥했어요.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수백 명이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별빛님 오늘도 예쁘세요. 오늘 게임 뭐 해요? 오늘도 힐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디가 보였어요. 민트초코. 남편이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민트초코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항상 감사해요. 방송인이 남편 아이디를 불렀어요. 익숙하게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방송을 보는데 알람이 계속 떴어요. 민트초코님이 1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헐. 민트초코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후원을. 민트초코님은 진짜 제 방송의 든든한 기둥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제 남편한테. 채팅창에 다른 시청자들 반응이 올라왔어요. 민트초코님 오늘도 갓 후원. 부럽다 진짜 키읔키읔. 민트초코님 별빛님 찐팬이시네요. 오늘도 10만원 디귿디귿디귿. 10만원이 오늘도였어요. 매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때 또 알람이 떴어요. 민트초코님이 50만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야, 민트초코님, 진짜 어떡해요. 50만원이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큰 후원 받아도 되나요? 진짜 울 것 같아요, 유유. 울 것 같대요. 50만원 받고요. 저는 진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어폰 낀 채로. 새벽 2시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불은 켜지 않았어요. 왜 앉아? 앉아봐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인데?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서. 별빛. 남편이 멈췄어요. 별빛이 누구예요? 그게 2억. 2억을 보냈더라고요. 인터넷 방송인한테.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게 그냥 후원이야. 방송 재밌어서. 2억이 그냥 후원이에요? 내 돈으로 뭘 하든 내 자유 아냐? 내 돈이래요.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이래요. 그 돈. 우리 집 사려고 모은 거잖아요. 7년 동안. 집은 내 명의로 샀잖아. 내가 번 돈이고.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할게. 나 요새 집에 오기 싫었어.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숨이 막힌대요. 저랑 있으면요. 넌 항상 바빠.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냥 ATM처럼 보더라. 돈만 벌어오는. 내가 언제. 결혼 기념일 준비한 거 고맙더라. 근데 그게 사랑이야? 그냥 의무 아니었어? 완벽한 아내 역할 하는 거?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별빛이는 달라. 거기선 나를 알아봐줘. 내가 후원하면 고마워하고 내 말 하나하나 반응해주고. 날 필요로 하는 느낌이 들어. 돈 받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알아. 그거 가짜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거. 근데 그게 뭐 어때? 적어도 거기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이혼하자. 뭐? 더 이상 못하겠어. 이 결혼. 의미 없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신이 바람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당신이 먼저 말해요? 바람?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 그냥 방송 본 거야. 그게 바람이야? 2억을 보냈잖아요. 2억을. 그래. 보냈어. 근데 육체적으로 바람핀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안 돼. 법적으로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다시 별빛의 방송을 켰죠. 아직도 방송 중이더라고요. 새벽 3시인데도요. 화면 속 별빛은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방송이었어요. 내일 또 봐요. 행복한 방송이래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채팅창을 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죠. 민트초코 오늘도 감사합니다. 별빛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별빛 덕분에 산대요. 저 때문이 아니라.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 갔어요. 처음엔 말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한참 만에 겨우 말했어요. 전부 다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 미쳤구나. 엄마, 나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네 잘못 아니야. 절대. 근데 민우가 나한테 관심 없었다고. 완벽한 아내 역할만 했다고. 수진아, 혹시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니?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민우를 사랑했을까? 7년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가 뭐였지? 저녁 뭐 먹을까? 회사 어땠어? 오늘 날씨 좋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맛있는 밥 해주고 집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편 옷 챙겨주고. 근데 그게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남편 말대로 그냥 의무였나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안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결혼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근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우야, 앉아봐. 남편이 경계하듯 앉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 진심으로 대답해줘. 뭔데? 너, 나 사랑했어?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르겠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그래. 우린 사랑한 척 했던 거야. 완벽한 부부인 척. 수진아, 난 너한테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고 넌 나한테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지. 근데 우린 정작 서로가 누군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민트초코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남편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별빛의 방송에 접속했죠. 화면에 별빛이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요. 민트초코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대요. 저는 채팅창에 타이핑했어요. 별빛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트초코님 질문이면 뭐든지. 저 같은 사람 맞나요? 별빛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잠깐요. 무슨 뜻이세요? 많은 돈 보내는 사람들이요. 저처럼. 아, 그게 여러분 모두 소중하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당신한테 2억 가까이 보냈어요. 그거 아세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얼었어요.
다른 시청자들도 충격받은 것 같았죠. 민트초코님, 오늘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아내가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 순간 방송이 끊겼어요. 화면에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부인께서 겪으신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혼 사유가 될까요? 2억을 다른 여자한테 보낸 거요.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고 단순 후원이라고 주장하면 머리가 멍했어요.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부인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이혼이 답인지 아니면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낮인데 회사에 안 간 거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수진아, 앉아봐.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별빛한테 메시지 보낸 거 너였지? 응. 방송이 폐쇄됐어. 영구정지 당했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뭐가? 전부. 2억. 그거 전부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 미쳤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외로웠어. 진짜로. 회사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하고 집에 와서도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숨이 막혔어.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별빛한테. 도망이라기보단 거기선 내가 평가받지 않았어. 그냥 돈만 보내면 날 좋아해 줬거든. 쉬웠어. 쉬웠대요. 우리 관계는 어렵고 그건 쉬웠대요. 근데 너 알아? 방송 끊기고 나서 별빛이 나한테 연락했어. 뭐? 개인 메시지로. 미안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몰랐다고.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메시지 내용. 민트초코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부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송 안 할게요. 민트초코님도 가정 소중히 하세요. 이게 뭔 줄 알아? 책임 회피야. 자기는 몰랐다는 거지. 개인적 관계 아니었다는 거. 남편이 핸드폰을 던졌어요. 나 2억을 썼는데. 2억을. 근데 그 사람한테 난 그냥 시청자 중 한 명이었어. 남편이 울었어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 거. 저는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은 울고 저는 그걸 보고. 민우야. 응.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회사에서 집에서 평가받는 게 싫었고, 난 완벽한 아내 역할만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수진아, 우리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 못했잖아. 그래. 근데 민우야, 그게 2억을 정당화할 수 있어?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당화 안 돼. 절대.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봤죠.
밤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혼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요? 핸드폰에 민우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야? 걱정된다. 걱정된대요. 6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한강. 곧 들어갈게.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민우였어요. 어떻게? 여기 올 줄 알았어. 우리 첫 데이트 했던 곳이잖아. 맞아요. 7년 전 이 벤치에서 처음 데이트했죠. 둘이 말없이 강을 봤어요. 수진아. 응. 나. 상담 받고 싶어. 전문가한테. 내 문제 알겠어. 혼자 못 고치겠더라. 놀랐어요. 그리고 2억. 최대한 돌려받을게. 법적으로 방법 찾아볼게. 평생 걸려도 갚을게. 민우야. 한 번만 더 기회 줘. 제발. 너 없으면 안 돼. 가슴이 복잡했어요. 민우야, 나도 말할 게 있어. 응.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너한테 완벽한 아내만 보여주려고 했지,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었어. 힘들 때 힘들다고 말 못했어.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 못했어. 그냥 다 괜찮은 척 했어. 눈물이 났어요. 우리 참 서툴렀다. 그러게.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둘이 함께 운 게 7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상담센터 대기실에서 민우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오늘 상담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필요한 것 같아. 나도. 민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있잖아. 나 탈퇴했어. 그 플랫폼. 진짜? 응. 더 이상 필요 없더라. 진짜가 여기 있는데. 진짜래요. 제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서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민우가 서재 문을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저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어느 날 저녁 같이 요리를 했어요. 서툴게 양파 썰고 고기 굽고. 야, 너 진짜 못하네. 너도 못하잖아. 웃었어요. 함께요. 오랜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회사 그만둘까봐. 갑자기 왜? 거기서 내가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승진하고 인정받고. 그게 전부가 됐었어. 근데 생활비는 내가 일 더 할게. 아니면 둘이 작은 거 시작해보든지. 예전처럼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완벽하게 안 살아도 된대요.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2억이라는 돈, 그 상처가 정말 아물까? 민우가 다시 도망가지 않을까? 어젯밤 민우가 악몽을 꿨는지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도 힘든가 봐요. 죄책감에 후회에 자기 혐오에.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아줬어요. 꽉. 아침에 민우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손 잡아줬지? 응. 고마워.
오늘은 상담 세 번째 달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다고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게 정상이래요. 어제는 민우랑 크게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요. 설거지 안 한 걸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이역 쓴 주제에 설거지도 못해. 하자마자 후회했어요. 민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근데 민우가 말했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설거지 할게. 근데 수진아, 이역 이야기는 그만 무기로 쓰자. 내가 평생 속죄할게. 근데 그걸 매번 들으면 나 너무 힘들어.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카페에 앉아 있어요. 민우는 회사에 사표 내고 오는 중이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요. 둘이 함께요. 커피가 식어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우리가 진짜 회복할 수 있을지, 2억이라는 상처가 아물 수 있을지. 가끔 밤에 깨면 그 생각이 들어요. 민우가 또 다른 방송 보는 거 아냐? 또 거짓말하는 거 아냐? 신뢰가 깨진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의 메시지 끝났어. 지금 가는 중.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네요. 예전엔 아무거나였는데. 작은 변화예요. 아주 작은. 근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언젠가 우리가 진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민우는 변했을까요? 진짜로? 아니면 또 다른 도피처를 찾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진짜 민우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들어왔어요. 젖은 우산을 털면서요. 왔어? 미안, 좀 늦었지? 민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예전보다는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뭐 먹을까? 파스타? 아니면 한식?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일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도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이나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